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혼자서 생활을 하는 1인 가구가 무려 정말 4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저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집에 가면 또 다른 일터예요. 예, 개인적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싱글족들을 정말 겨냥을 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인공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동이라고요? 40분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곡 사동이시라고요? 예. 외식을 희망하시는 많은 창업 예비 희망자들이 있는데 외식에 관련된 창업 관련된 노하우나 지식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가마솥에 뭔가를 좀 넣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가마솥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맛의 장인, 뭐 이런 분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실 분, 류위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셨다가 나오자마자 벗으셨어요. 예? 이게 원래 대본상에는 제가 벗어주세요 라는 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부끄러웠나 봐요. 예. 그게 아니고 안경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 보니까. 우리 이거 PD가 이거 미는 아이템입니다. 가면 쓰고 나오는 거. 어쨌든 하기 싫었던 거죠, 그죠?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보쌈이라는 보쌈을 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위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쌈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성함이 류위조입니다. 좀 특이하죠? 예, 본명이십니까? 예. 가짜 같네요, 가짜. 네. 지금 미스터 보쌈이라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동그라미 할머니 보쌈, 뭐 이런 것도 있고, 흥분의 형 보쌈,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보쌈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단, 미스터 보쌈은 이름부터가 젊지 않습니까? 더 젊은 거는 베이비 보쌈이라든가, 신생아 보쌈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좀 오바일 것 같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저희는 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분부터 포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어떤 가구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중소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인분이지? 이렇게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켜놓고도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인분부터 팔아보자고 했고 1인분부터 파는데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마솥에 삶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삶는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 1인분도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중소 하면은 진짜 가격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럼 1인분부터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1인분에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1인분에 9,900원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원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9,900원이라는 약간의 전략. 그렇죠. 9,900원에 보쌈이 9,900원이면 굉장히 좀 저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쌈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다면서요? 준비한 영상을 보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출근하는 길인데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수에다가 배, 사과, 양파 그리고 각종 한약재들을 넣었는데요. 지금 육수가 충분히 끓고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고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입니다. 보쌈고기인데요. 충분히 핏물을 제거한 제품 고기를 끓는 육수에 넣어서 50분 동안 삶게 되는 겁니다. 삶은 고기들을 비닐에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고기를 써는 방법이 아니면 두께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요. 지방이 많으면 조금 두툼하게 썰어도 상관없고요. 지방이 적으면 조금 더 얇게 쓰는 게 전체적으로 식감이 좋은 편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만 준비해 놓았던 백김치하고 옥함 그 다음에 무김치까지 이렇게 해서 배달 준비가 됐는데요.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거만 하면 두 분이 드시기에 좀 섭섭한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하나 서비스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막국수 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막국수 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다 끓고 세팅해서 막국수까지 넣으면 이게 2인분 정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쌈에 특화된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등갈비 보쌈이라든지 기타 마라보쌈 같은 특별한 보쌈을 개발해서 런칭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별 보쌈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정말, 예. 다양한 보쌈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1인족이고 싱글족이고 아무래도 어떤 타겟이 정확하다 보니까 예, 이게 사업이 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가맹점 수는 몇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직영점 포함해서 한 60개 매장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영점이 3개점이고 가맹점이 57개점이 있는데 또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LA도 가맹점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오늘 LA에서 네. 오신 분이 또 있으세요. 사전에. 이거 확인되겠네요. 예. 저도 그 보쌈집을 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사거리 횡단보도 있고, 그쪽에. 예, 많잖아요. 우리 전국에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 예. 그쪽에 횡단보도 있고, 그쪽에.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가맹점 수가, 이렇게 이 정도 있으시면 매출도 또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매출 얼마 정도 따라옵니까? 전체 가맹점 매출이 한 11억 정도 나오고 본사 매출이 한 3억 8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가맹점이 늘고 가맹점 매출이 증가돼야 회사 매출이 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가맹점이 저희 예상대로 100호점을 달성하고 네.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올해 전체 회사 매출은 한 70억에서 80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외식 회사를 시작한 지는 5년 됐고요. 예. 이 브랜드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셨네요.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우리 싱글족과 야식족을 한 번에 사로잡은 우리 류위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메뉴 개발하는 친구와 같이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만일 뿐이었습니다. 임대료 비싸고 관리비 비싸고 손님은 손님들 안 오고 매출은 떨어지고 인력은 인력대로 문제되고 망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한민국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인 가족, 4인 가족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불황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식업이 제2의 창업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대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좀 전에 소개받았던 미스터 보쌈의 유희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또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저도 지금 현재 현업에서 그 저희 매장을 하시겠다고 창업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식업이 뭐 제2의 창업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참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제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한 12년 동안 뭐 식품회사, 주류회사, 외식업체, 또 뭐 IT 글로벌 대기업 이런 데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12년 동안 근무를 하는 과정에 보면 특별히 뭔가 제가 재밌게 일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뭐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회사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인터넷 보고 컴퓨터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참 제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 보면 앞으로 지금 뭐 4, 5정 이야기하고 5, 6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후반, 50대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 놓여져 있는 거는 좀 불안한 미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은 외식업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식품회사하고 주류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식품도 마찬가지고 주류도 마찬가지고 외식업체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판매하고 소비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식업체를 해야 되겠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고 이 프랜차이즈 하는데 제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저희 어떤 가맹점주라든지 이런 창업을 희망하신 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같이 뭐 메뉴 개발하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스터 보쌈이라는 브랜드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뭘 했느냐? 다른 브랜드를 준비했죠. 근데 물론 이 브랜드가 망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브랜드 할 때는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브랜드가 망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12년 동안의 직장 생활과 또 저하고 같이 창업했던 메뉴 개발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실력 있는 친구라서 이 정도 브랜드면 뭐든지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겁이 없었던 게 뭐 다들 그 만중에 외식업이라든지 어떤 창업을 생각하실 때 상권에 대한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매장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들 파는 지하 상가에 그 지하 상가에서도 제일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일 구석에 있는데 저희는 뭐 조금 지금보다는 젊었으니까 젊은 혈기에 이런 구석이라도 충분히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만일 뿐이었습니다. 임대료 비싸고 관리비 비싸고 손님은 손님들 안 오고 매출은 떨어지고 인력은 인력대로 문제되고 진짜 수많은 난관들이 외식업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미스터 보쌈이라는 어떤 브랜드 시작하는데 지금도 제가 창업 상담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하려는 업종에서 자기가 하려는 지역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매출을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판단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에 내 고정비, 특히 임대료 같은 거는 5%가 넘지 않게끔 설계를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싸고 좋은 자리가 손님도 많이 오고 좋지만 그런 고정비들이 만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제 제2 브랜드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돼가는가,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해보는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한민국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요, 세대당 가구 원수가 2.42명밖에 안 됩니다. 3인 가족, 4인 가족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일 것인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은 어떤 외식업체에서 불황이라고 그럽니다. 경기 불황은 앞으로 10년 뒤도 불황이고 20년 뒤도 불황이라는 걸 가정해 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5년 뒤에, 정부에서는 5년 뒤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외식 경기나 현장의 경기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도 불황인데 저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창업하신 분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불황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비 패턴은 1인 가구, 2인 가구로 바뀌어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나오니까 생각하는 게, 보쌈이란 브랜드를 생각하더라도 첫 번째가 1인분부터 팔아보자. 그리고 2인분, 3인분 이렇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현재 있던 어떤 보쌈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소라는 어떤 개념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황이라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불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내가 맛이 좋고 퀄리티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하고 안 맞으면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획할 때 첫 번째 안이 이거였습니다. 치킨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보쌈과 브랜드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치킨과 경쟁을 하고 치킨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치킨을 먹으면 한 달에 4번 먹는다 그럽니다. 보쌈은 기껏해야 한 달 반이나 뭐 2달 정도에 한 번 시킬까 말까 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가격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이 17,000원, 16,000원 하는데 이 가격대에 맞추기에 2,000원 정도는 비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9,900원에 안 넘어가는 2만 원이 넘지 않는 보쌈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고객, 소비자를 놓고 19,900원에 팔 수 있는 보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의 원가, 식재 원가가 이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식재 원가를 맞춰줘야 됩니다. 모든 게 분석이죠. 식재 원가가 40%가 안 넘어가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식재 원가 40% 안 넘어가고 나면 결국 본사가 공급해야 되는 상품의 가격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미스터 보쌈이고요. 그렇게 설계하고 나니까 2014년에 사실 작년에 엄청 불황했다고 그럽니다. 대형 큰 뭐 20평, 30평, 40평 되는 이 매장들은 뭐 10%에서 20% 이상 매출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매장들을 보니까 작년에 뭐 매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3개가 매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존 매장들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회식을 하고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일찍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뭐 해먹기는 어려우니까 시켜 먹는 거죠. 배달 수요는 작년에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10%에서 15%. 이런 겁니다. 분명히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고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불황에도 어떤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불황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황이 더 오면 저희같이 소자본에 할 수 있는 브랜드 같으면 항상 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은 30평, 40평, 60평 되는 큰 매장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죠. 전기수도 가스비가 들어도 더 들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도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 임대료도 적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소득 가스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배달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이런 어떤 소자본으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매장들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를 선택하시는 가맹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해왔던 어떤 성공의 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물론 외식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걸 선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창업에 관련돼서 뭐 이후에 창업하실 분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쌈을 하기 때문에 보쌈만 본다 그러면 한정된 시야를 보겠지만 저희가 보쌈만 보는 게 다른 외식 브랜드가 경쟁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본사의 매출 구성상의 수익이 좀 작은 편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커온 뭐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협력업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만큼 컸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물안 개구리였고 우물안 개구리를 탈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패의 경험도 했고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잡았는데 이왕 하시는 경우에 무조건 성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소자본으로 하시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그 성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처럼 여기에 와서 누군가에게 멘토를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전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공은 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실패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회사 생활도 하시고 다양한 또 외식 업계에 그쪽 분야에서 감을 또 익히시면서 네.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뛰어드신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든다는 걸 목표를 두고 시작한 겁니다. 목표였고 그러면 아까도 뭐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황에 더욱더 그 위기에 더 잘할 수 있다. 네. 소자본을 강조를 하셨는데 초기에 자본금이 얼마 정도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 겁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법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뭐 주식회사니까 5천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상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소자본이라고 하면 한 3천, 4천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예. 저희가 일단 아무리 소자본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6, 7천 이상이 들어가더라고. 임차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약간,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어쨌든 외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뛰어들었는데, 메뉴 개발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보쌈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메뉴 개발을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같이 한 친구가 네. 그 한식 전문 메뉴 개발하는 친구입니다. 네네네. 김용수 팀장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친구하고 지금도 계속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앞으로 보쌈이라는 게 예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 해가지고 다는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요즘은
중국식 소스를 가미한 뭐 마라 보쌈 뭐 아니면 저희가 등갈비 보쌈 이런 식으로 보쌈도 좀 차별화를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소비 패턴에 맞춰서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 창업을 하시는 분에게 뭐 어떤 상담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외식업을 꿈꾸시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 예. 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뭐 미리 좀 예측을 이런 게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현재 인구의 변화가 우선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변화에 1인분, 2인분 이런 식으로 1인 가족, 2인 가족을 대응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포장 배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창업하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하셔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 1인족이나 일단 포장 배달을 할 수 있는 걸로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런웨이의 공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보쌈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보쌈이란 나에게 보쌈이란 아들이다. 보쌈이 아들입니까? 예. 왜 아들이십니까? 왜? 저희 작은 아들이 아빠 보쌈 안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만든 세상에 내어놓은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지금까지 잘 키워왔고, 예. 잘 갖고 왔고, 예. 그 아들을 지금 50 몇 개를 지금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네요. 예. 아주 뭐,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주 보쌈 여러 명 낳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런웨이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70이 돼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70이 돼도 일하고 싶고 70이 넘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시점에 대해서 육체적이지 않고 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제가 많은 경험, 많은 어떤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 더불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건 예. 70이 돼서라도 누구한테 돈 네가 안 하고, 그렇죠? 오늘 또 나와 주셔서 또 열정적인 창업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말 창업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류위조 대표님께서는요, 불황과 이 싱글족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확실하게 분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하면 되게 이제 뭐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또 이해를 하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저런 분들한테 시장이 새로운 쇼핑 공간이고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니까 고기 오면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찬들이 있는데 이건 좀 잘 안 찢어지네요. 이렇게 고기를 올려서요. 세 개를 같이 먹으면 돼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드셔보시겠습니다. 목표가 되겠죠? 좀 이상하네요. 다시 마지막 거 하는 거 다시 할게요. 배달 전문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어떤 희망입니다.